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30년.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30년의 발자취. 제1장.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수한 보건의료인의 첫 관문. 한국의사 국가시험원 시대. 제1절. 우리나라 의사시험의 역사. 1. 한방에서 서양의학으로, 의관에서 의사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의료인 배출제도. 조선시대 의료인의 위상. 생명을 다루는 직업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중인 신분. 의학과 의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인간의 생명은 시대에 따라 덜 귀하고 더 귀하게 여겨질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의학과 의사의 중요한 소명에는 시대가 따로 있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조선시대 의학과 의사의 사회적 위상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조선의 지배층이었던 양반 사대부들은 유학을 모든 학문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따라서 유학자들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능은 배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으며 기술과 관련된 학문을 잡학이라 천시했다. 잡학으로 여겨진 학문으로는 역학, 음양학, 유락과 함께 바로 의학이 있었다. 의학은 과거 시험 중 잡과로 구분되었고 이 의과 잡과 시험을 거쳐 의료업에 종사하며 질병을 치료하는 관원인 의관을 배출했다. 그나마 의학은 다른 잡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았다. 왕실이나 양반 사대부라 할지라도 언젠가 찾아오기 마련인 질병과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고 그럴 때 전문 의관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잡과 출신들보다 의관의 사회적 위상이 높았던 것은 왕실을 비롯한 지배층이나 상류층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국가시험인 의과에 합격한 의관들이라도 그 신분은 양반과 일반 서민 사이의 중간 신분층인 이른바 중인에 그쳤다. 요컨대 그들은 각종 의료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 실무 관료층이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 의과시험 합격자들의 명단이라 할 수 있는 의과방목에서 확인된 합격자 수는 1548명에 이른다. 이렇게 합격한 의관들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품계까지 한정하여 등용하는 한품서용법에 의해 관력의 진로가 제한되어 있어 지속적인 승진이 보장되지 않았다. 법규상으로는 최고 정산품인 당하관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고 그 이상의 품계인 당상관으로 승진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업적인 능력에 따라 의원들에게도 당상관으로 승진할 기회가 자주 주어졌다. 의관들은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기 때문에 승진할 기회도 그만큼 많았다. 왕이나 왕실 구성원의 병을 낫게 했을 경우 특별히 승진시켜주는 예가 있었다. 동의보감으로 유명한 허준은 선조의 어이로서 1604년 호성공신에 봉해졌으며 1606년에는 최고 지위인 정일품 보국승록대부에 올랐다. 하지만 후일 양반 사대부들의 반대로 그 지위는 결국 취소되었다. 신분에 따라 승진을 제한하는 제도인 한품거관에 벗어나는 의원들의 승진은 조정의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그 같은 논란은 의관들이 고위 관직에 오르는 사례가 많았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의관들은 지방 수령으로 진출하기도 했는데 조선왕 조실록에는 숙종 때 경기도 수령 자리는 을의 의관들이 맡는 자리가 될 정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항상 포상과 승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의료 시술이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 추궁을 면치 못했다. 왕을 치료하다 문제가 되었을 때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궁중의 의학을 맡은 관청인 내의원에서는 왕실약을 제조할 때 후에 사고가 나도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극약 처방을 피하고 보약 같은 약재 위주로 처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의관들은 그 직능과 신분적 특수성에 힘입어 독특한 계층을 형성하며 자의식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 같은 유대감에 힘입어 19세기에는 의관들의 족보격인 의과팔세보를 편찬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사회 전반에 신분의 동요와 해체 현상이 두드러졌지만 의관들은 대를 잇는 가업과 가문 간 혼인을 통해 오히려 사회적 이동이 정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양의학 도입과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면허증 발급. 새 시대에 어울리는 최고의 전문 지식인. 조선시대 의관 선발 제도는 1894년 가보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500년간 유지되었다. 시험 과목의 일부 교재가 18세기에 약간 변경되었을 뿐 조선 개국 원년인 1392년 설치된 의료행정과 의학교육을 관장하는 관청인 전희감이 시험을 주관하는 체제와 초시,
복시의 2단계 시험 방식 등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어남과 함께 의관들의 세계도 큰 변화를 맞이했다. 우선 1885년 개원한 광해원을 통해 전혀 새로운 서양 의학이 등장했다. 처음 보는 서양 의료 장비와 시술 앞에서 의관들은 물론 일반인들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이를 잡아먹는 소굴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치료 과정에서 특히 부상당한 군인들의 외상 치료에서 그 효과를 드러내면서 서양의학의 위상은 급격히 높아갔다. 과학과 실험으로 무장한 서양의학 앞에서 종래 우리의 전통의학은 점차 한의학으로 불리게 되었고 급기야 1894년 가보개혁에 따라 기존 의과시험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다. 이어 대한제국 수립 이후 1899년 3월 24일 칙령 제7호 의학교 관제가 반포되어 설립한 관리비학교를 통해 이 땅의 학생들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정규 의학교육기관에서 서양의학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9일 학부령 제9호로 제정된 의학교 규칙은 졸업장을 부여한 후에 내부 대신이 의술개업 면허장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여 시험 없이 졸업하면 자동으로 의사면허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관리비학교는 1902년 사상 최초로 온전한 자격을 갖춘 근대식 면허의사 19명을 배출했다. 이후 36명의 의사를 배출한 관리비학교는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의원으로 통폐합되었다. 또한 1909년 대한제국 정부는 대한의원 의육부 출신 13명과 관리비학교 졸업생 1명 등 서양의학 교육기관 출신자 14명에게 의술개업인허장을 발급했다. 의술개업인허장은 1910년 8월 17일까지 대한제국 시기에 51명, 그리고 1913년 12월 11일까지 일제강점기에 93명에게 수여되었다. 한편 1900년 1월 2일 제정 반포된 내부령 제27호 의사규칙은 의사 자격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 자격을 인정받거나 의술개업을 하려면 의학교를 졸업하거나 내부 위생국 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실제 당시 언론에는 1900년 3월 각 군의 의사와 약제사를 모아 시험을 보도록 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처럼 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과거 중인 신분이었던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도 급격하게 변화했다.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학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기에 새로운 의학을 배워서 활동하는 의사들은 점차 새 시대에 어울리는 최고의 전문 지식인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2. 의사시험 시대의 개막. 식민지 시대의 위생경찰 등장과 의사규칙 제정. 우리나라는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전까지 한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였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9년 의사를 자칭하며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는 2600여 명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한의사였다. 한편 대한제국 시기부터 관립사립 의사 양성기관에서 해마다 서양 의술을 교육받은 의사가 배출되었으나 그 수는 매우 적었다. 1911년 12월 말 조선의 의료기관은 병원이 160개, 의사는 912명으로 의료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그 자격도 일정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1910년 8월 일제의 국권을 빼앗긴 한반도를 통치하게 된 조선 총독부는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구로 내무부와 경무총감을 두고 지방 각 도의 내국, 그 아래 직접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관립의원을 두었다. 1911년 8월에는 조선 총독부 의원, 도자해의원, 재생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내무부에서 담당하던 보건의료 업무를 모두 경무총감에게 이관했다. 경찰 조직이 경찰 사무 외의 위생사무도 관장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1894년 가보개혁 이래 내무부와 경찰관서로 이원화되어 있던 보건의료 행정이 경찰관서로 일원화되어 위생경찰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보건의료 기능을 치안의 차원으로 이해한 정근대적 행정체계였다. 조선 총독부는 기존 한의사들이 근대의학을 수학하지 않아 의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의사들을 제한하고 서양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를 충원하고자 했다. 이에 1913년 11월 15일 조선 총독부령 제100호 의사규칙, 제101호 치과의사규칙, 제102호 위생규칙, 제103호 공의규칙 등을 제정해 의사 자격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한의사의 호칭을 의생으로 격하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조선인 의사의 수는 1909년 말 2659명에서 1910년 말 1344명, 그리고 1912년 말 72명까지 감소했다. 이는 일제가 관련 규칙을 제정하기 전부터 법적 근거 없이
기존 한의사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사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새로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기존의 면허의사들을 등록하게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일제강점기 의사면허제도가 정착되었다. 의사시험 규칙에 따른 제1회 의사시험. 조선총독부는 의사규칙을 제정한 데 이어 의사 수를 늘려 의사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각 지방까지 의사를 보급하려면 정규 의학 교육기관을 통한 의사 배출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단기간에 의사를 늘리기 위해 1914년 7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14호 의사시험 규칙을 제정하여 의사시험의 구체적 규정을 마련했다. 의사시험 규칙은 수업연한 4년 이상의 의학교 졸업자 외에 정식 의학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5년 이상의 의술 경험이 있는 자에게 수험 자격을 부여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일본의 경우 1906년 5월 2일자 법률 제47호 의사법은 의사시험은 중학교 또는 수업연한 4년 이상의 고등여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서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 의학교에서 4년 이상 의학과정을 수료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일정한 학력을 가지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도록 의사시험 응시 기준을 조선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반면 조선은 정식 의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손쉽게 의사를 양산하기 위해 의사시험 규칙에서 수험 자격을 일본보다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시험 규칙에 따라 1914년 9, 10월에 걸쳐 제1회 총독부 의사시험이 시행되었다. 응시자 28명 중 합격자는 13명이었다. 1915년 5, 6월에 시행된 제2회 의사시험의 합격자는 17명이었다. 합격자가 적어 단기간에 의사를 양산하려 했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합격자를 늘리기 위해 1917년 10월 25일 조선총독부령 제80호로 의사시험 규칙을 개정해 시험 과목과 절차를 완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부의 시험을 3부로 줄이고 수험자의 편의대로 시험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했으며 학술시험 합격자에게는 다음 시험 5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해주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 1927년 12월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32호로 다시 의사시험 규칙을 개정하여 합격점을 얻은 과목을 다음 시험에서 면제해주는 과목 보류제를 채택하는 등 합격 요건을 완화하는 다양한 조치가 이어졌다. 한편 1921년 9월에는 제1회 치과의사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11년 160개였던 병원은 1917년 326개로 2.5배나 증가했지만 의사와 치과의사의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의과생은 1368명에서 5664명으로 급증했고 산파나 간호부도 크게 늘어났다. 1920년대 이후에는 의사, 치과의사, 산파, 간호부 모두 크게 증가했으며 일본인이 경영하는 병원과 일본인 출신 의료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1930년대 들어 조선총독부는 부정의사의 폐해로 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규 의학교를 졸업한 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족한 의사를 늘리기 위해 도입했던 의사시험 제도를 폐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대에 직면하자 1934년 11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109호 의사시험 규칙에서 매년 2회 시험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험 자격도 강화하는 등 의사시험 제도를 축소하는 데 그쳤다. 이후 여론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진 데다가 전쟁에 필요한 보건의료인 양산을 위해 1940년 11월 6일 의사시험 규칙, 치과의사시험 규칙, 약제사시험 규칙을 모두 개정하여 시험 자격 요건으로 정했던 고등보통학교 혹은 여자고등보통학교 조항을 삭제했다. 결국 당초 1941년에 시행하기로 했던 개정 의사시험 규칙은 시행하지도 않은 채 폐기되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이르러 건강한 전시 노동력을 확보하려면 의료 인력을 더욱 확충해야 했고 이에 따라 의사시험의 자격 기준도 한층 완화되었다. 1943년 4월 10일자 조선총독부령 제41호 의사시험, 치과의사시험 및 약제사시험의 수험 자격의 특례에 관한 건에 따라 의사시험 규칙이 정한 시험 응시 자격의 특례를 인정했다. 의사 확충을 위한 임시방편, 조선의료령 제정. 1937년 일제가 일으킨 중일전쟁은 1941년 진주만 기습으로 인해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일본과 그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에서 인력과 물자 등 모든 국력을 전쟁에 집중하는 대규모 군수 동원 체제를 구축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총독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1944년 8월 21일 기존의 개별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의료령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조선의료령은 의료인의 유형, 의료인의 시험 및 면허, 의료인의 진료 행위, 의료에 대한 지도 감독,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등에 관한 기본적 규정을 두었다. 이어 1944년 9월 14일 시행한 조선총독부령 제322호 조선의료령 시행규칙에서 조선의료령이 정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조선의료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기존의 의사규칙, 치과의사규칙, 의생규칙, 의사시험규칙, 치과의사시험규칙, 사립병원 취체규칙, 사립병원 구조설비표준, 입시영업 취체규칙과 도립의학강습소 규정은 폐지되었다. 다만 의사규칙 부칙, 제3항과 제4항은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고 의생에 관해서는 조선의료령과 조선의료령 시행규칙의 규정 외에는 종전의 예를 따르도록 했다. 조선의료령은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51년 7월 국민의료법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했다. 의사, 치과의사 및 약제사의 시험제도를 축소하려던 조선총독부는 이미 1943년에 특례에서 응시조건을 완화했으며 1년 뒤인 1944년 조선총독부령 제347호 의사시험, 치과의사시험, 약제사 시험의 특례에 관한 건에서 조선의료령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의 수험 자격을 중등학교 4년 과정을 수료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자, 의사규칙 부칙 제3항에 따라 의원면허를 받고 개업 중인 자, 본령에 정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치과의사의 경우는 입치영업자로 정했다. 이 1944년의 특례는 의학 관련 학력이나 경험이 없어도 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1943년의 특례보다 수험 자격을 더욱 완화했다. 결국 일제강점기 말의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국가시험의 수험 자격은 각각의 시험규칙을 제정할 때보다 더 퇴보한 셈이었다. 제2절 투명하고 공정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제도의 필요성. 한국의사국가시험원 설립의 배경. 1. 광복 이후의 보건의료인 시험제도. 전쟁 중에 이루어진 의료인력 배출 제도의 큰 전환점, 의사국가시험제도 도입.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약 3년간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때 보건의료의 틀도 새롭게 짜였다. 미군정청은 의사면허제도와 관련해 1946년부터 의사면허 등록을 갱신했으며 동시에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의사면허증을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 군정청 보건후생국장 명의의 새 면허증을 발급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1914년부터 실시되어 오던 검정의사시험 제도가 폐지된 것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의학계의 재건과 자생적인 의학교육이 자리를 잡으려는 시기인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해 또다시 큰 혼란을 맞았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정부가 주도하던 의학교육은 나름대로 중요한 사건을 경험했다. 바로 의사국가시험제도의 도입이었다. 의사국가시험을 통한 의사면허제도는 1951년 9월 25일 국민의료법 제정에 따라 이듬해인 1952년부터 국가시험으로 새롭게 시행되었다. 의사국가시험제도는 우리나라 의학교육 제도상의 중요한 사건이었다. 종전에는 의과대학 졸업만 하거나 의사시험만 통과해도 의사면허증을 발부했으나 1952년도 의과대학 졸업생부터는 6년의 정규과정을 마치고 의학사 학위를 소지한 후 국가시험을 거쳐 합격자에게만 의사면허증을 교부했다. 의과대학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과 의사 국가시험 합격 두 가지를 달성해야 의사 자격과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사의 질적 수준도 일제강점기보다 높아졌다. 한편 국민의료법은 일제가 격하했던 한의학과 한의사의 위상을 회복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법률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료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일제강점기 의사규칙과 조선의료령에 따라 무의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지역 안에서만 개업을 허가한 한지의사와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의 자격시험을 폐지했다. 다만 당시 전쟁으로 인한 의료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선의료령에 규정된 기득권은 승계하도록 했다. 이후 1962년 3월 20일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의 한지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과 기타 의료상 권리를 의료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했다. 의사 국가시험 과목의 변천. 1952년 시행된
제1회 의사 국가시험 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에 한정하여 시행했으며 이 과목은 1961년 제14회 시험까지 유지되었다. 1962년부터 1963년까지는 10개 임상 전 과목에 대해 시험을 시행했으며 1964년부터 1970년까지는 피부과학과 비뇨기과학을 분리하고 임상병리과학을 새로운 과목으로 채택했다. 이어 1971년 제26회 시험부터 1983년 제45회 시험에서는 마취과학을 신설했으며 1984년 이후에는 신경정신과학을 신경과학과 정신과학으로 분리하고 예방의학과 보건의학 관계법규를 분리하여 다음과 같은 총 15개 과목이 되었다. 내과학, 외과학, 소아과학, 산부인과학, 신경과학, 정신과학, 피부과학, 비뇨기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방사선과학, 임상병리과학, 마취과학, 예방의학, 보건의학 관계법규. 문제 출제 형식과 과목 배점의 변화와 합격률 추이. 의사국가시험제도 도입 이후 치러진 시험에서 문제 출제 형식과 과목 배점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제1차에서 제6차. 주관식 서술형, 한 과목당 문제 두세 개 출제. 제7회에서 제13회. 주관식 단답형 문제 출제. 제14회. 임상 10개 과목으로 확대되면서 과목에 대한 점수를 달리 배정. 제17회. 임상 12개 과목에 대해서 주관식 및 객관식으로 출제. 제51회. 6개 핵심 과목은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실시하고 다른 과목은 객관식으로 실시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 문제수는 핵심 과목의 경우 내과학, 외과학 각 60문제,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예방의학은 각 40문제, 그리고 나머지 특과 과목은 각 20문제로 총 440문제, 총점 340점. 객관식 주관식 문제는 각 대학에서 가르치는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20%는 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기초학 과목으로 했으며 주관식과 객관식을 3대7의 비율로 결정했다. 채점 방식은 반올림을 하지 않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되 과목당 40% 미만을 과락으로 정했으며 각 의대 교수가 채점을 담당했다. 1984년 국가시험부터 1986년까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전 과목의 과락을 적용했으나 1987년부터 1993년까지는 그룹별로 과락을 적용했다. 즉, 핵심 과목과 법규는 과목별로 과락을 적용했으며 특과 과목은 3개 그룹별로 과락을 적용했다. 시험 시기는 제1회의 경우 7월 초 5일간에 걸쳐 하루에 한 과목씩 시행하고 제2회부터 제16회까지는 3월 말이나 4월 말에 2일 또는 3일에 걸쳐 시행했다. 이어 제17회부터는 매년 1월과 2월 사이에 시행했으며 제18회까지는 이틀, 제19회부터는 하루에 시행했다. 1년 동안 2회 시험을 실시한 해는 주로 부족한 의료 인력 확보와 시험 문제의 출제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였다. 합격률은 초기 제13회까지는 57%에서 94%로 변화폭이 컸으며 그 이후는 몇 회를 제외하고 90%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의사 국가시험이 객관식으로 모두 바뀐 1988년 이후에는 이전보다 합격률이 90% 이상으로 증가하고 비교적 일정한 합격률의 양상을 보였다. 2. 국시원 탄생의 서막. 비효율적인 시험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국가시험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 1963년 이전까지 보건사회부 장관이 직접 주관 시행했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1963년부터 국립보건원장이 시행하도록 위임되었다. 1912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 소속기관으로서 세균검사 업무와 천연두 예방을 위한 두묘 생산 업무를 담당하던 세균실이 국립보건원의 전신이었다. 1935년 보건양성소 설립, 1949년 국립방역연구소 및 모범보건소 개편, 1959년 중앙보건원 개편을 거쳐 1960년 8월 12일 보건사회부 소속 국립보건원으로 재탄생했다. 보건요원의 기술훈련과 보건사업의 조사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세워진 국립보건원은 1963년 1월 8일 보건고시반을 신설하여 보건사회부에서 실시해오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의 국가시험 업무를 국립보건원으로 이관하였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위임 당시 국립보건원은 의사 국가시험을 비롯하여 약 20여 종의 면허시험을 관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립보건원의 시험관리 시스템은 전담인력 부족과 함께 지속적인 순환 인사로 인해 시험관리의 지속성이 결여되는 등 직종별, 전문적 특성이 효율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일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1965년 감사원이 국립보건원을 감사한 결과 1964년도 제17회 의사국가시험과 1965년 제18회 의사국가시험에서 과락으로 불합격한 3명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발표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또 1969년 제23회 의사국가시험에서도 응시 결격 사유자로 판명된 귀순 의사가 국립보건원 고시과 직원에게 금품을 주어 응시한 후 부정합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1972년 제27회 의사국가시험에서의 시험 문항의 보편성과 관련된 이의가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의학계는 이러한 문제점이 국립보건원의 비효율적인 시험관리 체계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국립보건원에서 국가시험을 수행 주관하는 동안 드러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1. 전담 관리 인력의 부족 및 인사이동의 빈번함으로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연계성 확보도 어려운 점. 2. 국가 예산 운용상 소요 경비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경직성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점. 3. 임상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은 국가시험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국가시험 결과는 교육에 반영되고 교육 결과는 다시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등 상호 긴밀하고 신속한 인계와 환류가 계속되어야 하나 이와 같은 기능이 미흡한 점. 이와 같은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의료계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바로 국가시험 전담기구 설립이었다. 의료관리위원회 구성과 의사국가시험위원회 설치. 1977년 12월 9일 한국의학교육협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의사국가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제11회 의학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의사국가시험원 설립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시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전문 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1986년 10월 20일 보건사회부는 의료제도의 개선을 비롯해 의료인력 수급계획, 의사국가시험의 관리 및 주요 의료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관리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설치했다. 또 의사국가시험을 관장하기 위해 최수일 보건사회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보건사회부, 문화공보부, 과학기술처 관계 공무원과 각 의과대학 학장 및 중진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료관리위원회를 구성, 발족했다. 또 의료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설치했다. 의료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의사국가시험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국립보건원장의 자문기구였던 의사국가시험위원회는 폐지되었고 국립보건원은 원서 접수 및 시험 관련 예산 확보 등의 실질적인 업무만 맡게 되었다. 민간 국가시험 전문 관리기관 탄생의 서막. 1987년 9월 9일과 같은 해 1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의사국가시험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사국시원 설립 시안을 마련하고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 같은 논의 내용을 토대로 보건사회부는 1987년 11월 28일 의료법 제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의사국가시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과 12월 29일에는 의사국가시험위원회와 보건사회부 주무과장 간의 의사국시원의 법인 형태와 정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쳤다. 1988년 1월 22일 국립보건원에서 개최된 의사국가시험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사국시원 설립의 기초가 되는 법인체 설립계획이 통과되었다. 계획에 따라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이 1988년 6월 창립되었으며 창립된 의사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 출제 교수들에 대한 훈련 및 시험 문제의 개발, 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등 의사국가시험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마침내 민간 국가시험 전문 관리기관의 탄생이 그 서막을 열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우수한 보건의료인 배출에 새 역사가 밝아오고 있었다. 제3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보건의료인 양성의 새 역사. 한국의사국가시험원 탄생. 1. 국시원 30년 역사의 첫걸음. 우리나라 최초의 시험관리 민간기구 탄생. 국시원 개원. 의사국가시험 관리 운영의 새 장을 열다. 1977년 12월 의사국가시험원 설립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지 약 10년 6개월 만인 1988년 6월 29일 가칭 한국의사국가시험원 창립총회가 열렸으며 같은 해 11월 21일 보건사회부에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1991년 서울이회의 부산
광주에 추가로 시험장을 마련하는 등 개원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민간 국가시험 전문 관리기관으로서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이 개원한 것은 1992년 4월 20일이었다. 최초의 사무실은 대한의학협회가 무상으로 대여해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 1동 302의 75번지에 위치한 7층짜리 의협회관의 5층, 약 100평 규모의 공간이었으며 초대 원장은 이문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았다. 의사국시원은 개원과 동시에 초대 임원을 선출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해 본격적인 업무 개시에 대비했다. 1992년 5월 16일 6명의 임직원으로 구성한 최초의 조직은 시험관리국 내 총무부, 시험관리부, 연구개발실의 1국 1실 2부 체제였으며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았다. 시험관리부,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응시원서 교부, 접수 및 수험표 교부, 시험장소 확보, 시험 시행 및 시험 문제 출제 의뢰, 출제 교수 연수, 시험 후 문항 분석, 시험 성적 분석 등. 총무부, 사업계획 수립, 예결산 업무, 인사, 자산 취득 및 관리, 소식지 발간 등. 연구개발실, 시험제도와 관련된 기획조사 및 연구, 시험 관련 세미나, 의사시험에 대한 각종 연구개발 사업 등. 이와 함께 의사국시원은 별도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자문위원회, 의사국시원의 운영 및 시험 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장에 대한 자문. 시험위원회, 시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심의하는 기구로서 시험 일정, 시험 시행 계획, 응시 자격 심사, 시험 과목, 범위, 지역, 장소 등에 관한 심의. 지역 시험 실행위원회, 지역별 시험 시행에 관한 모든 업무 관장. 의사국시원은 이 같은 조직 및 체제 정비 과정을 거친 후 1992년 5월 16일 대한의학협회 회의실에서 안필준 보건사회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 및 현판식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와 업무를 공포했다. 목표: 의사국가시험 시행관리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통하여 의학 및 의료 발전에 기여한다. 주요 업무: 의사국가시험 시행, 시험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시험 문제의 개발, 관리, 시험 결과 평가, 문제 출제자에 대한 교육, 연수,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 사업.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시험관리 민간기구가 탄생하며 의사국가시험 관리 운영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국시원 주관, 첫 시험 시행. 의사국가시험 민간관리의 새로운 역사. 보건사회부는 1992년 8월 26일 기존 국립보건원에서 시행 중인 의사국가시험을 1994년부터 의사국시원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의료법 시행령 중 입법 예고된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현재 국립보건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사국가시험을 1994년도부터 한국의사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2.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에 맞추어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한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은 의사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과 시험관리의 전문화를 통해 국가시험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의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의사인력을 양성, 배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의사국시원은 설립 당시 이듬해인 1993년도부터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기관 설립 인가 시점이 1992년 5월로 다소 늦어진 탓에 실질적인 준비 작업에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결국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1994년부터 의사국가시험 시행을 주관하게 되었다. 보건사회부의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사국시원 주관 시기가 1994년으로 명시된 것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시험 시행은 한 해 늦춰졌으나 설립과 동시에 구성한 자문위원회, 국가시험분과위원회가 원장 자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며 시험위원회, 지역시험위원회 규정 및 직제규정과 인사보수 규정의 제정 등 의사국시원 관계법 및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의사국시원은 1993년 5월 국립보건원이 보유하고 있던 의사국가시험 문제은행을 정식 인계 인수했다. 특히 같은 해 7월 12일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의사국가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이에 따라 의사국시원은 1963년부터 국립보건원장이 시행해오던 의사국가시험 시행과 문제은행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집행하게 되었다. 1993년 말까지 의사국시원은 문제은행 등 의사국가시험에 관한 제반 업무와 시험 문항 및 자료 등을
차질 없이 이관받았다. 이 준비 기간 중인 1992년 11월에는 의사국시원의 업무 계획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의사국가시험원 소식이라는 소식지도 창간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94년 1월 의사국시원 주관 아래 최초로 의사국가시험을 시행함으로써 의사국가시험 민간관리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1994년 1월 11일 의사국시원이 처음으로 주관한 제57회 의사국가시험은 국립보건원에 보관되어 있던 다음과 같은 15과목 440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6개 지역에서 분산 시행했다.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신경과학, 정신과학, 피부과학, 비뇨기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방사선과학, 임상병리과학, 마취과학, 예방의학, 보건의학 관계법규. 의사국시원이 처음 주관한 이 시험에는 전체 3,007명이 지원하여 이 중 2,981명이 응시했다. 시험의 합격 기준은 평균 60% 이상으로 하고 40% 과락을 적용했으며 1994년 1월 25일 발표한 시험 합격률은 97.5%에 달했다. 의사국시원은 1994년 첫 시험 시행 후 문항 개발 방법 개선에 나섰다. 1994년 3월 25일 원장, 국장, 시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시험위원회에서는 1994년도 의사국가시험 결과 분석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1995년도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에서는 먼저 문항 출제 개선 방향을 토의 의결했으며 신규 문항 출제 비율을 높이고 난이도를 낮춰 더 어려운 문제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며 기존 문제 중 중요한 기본적인 문항은 일정 비율의 문항을 보완하여 출제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또 핵심 과목 중심의 의사국가시험 과목 조정안을 검토하고 시험 과목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의과대학 교육계획 및 학생들에게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시험 과목을 조정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검토한 핵심 과목 중심의 과목 조정안을 보건사회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토론 과정을 거쳐 의사국시원은 우선 우편 의뢰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문항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항개발위원들이 보관, 수정 후, 보관, 폐기 등 3가지 방식으로 문항 정리 작업을 수행했다. 이렇게 정리된 문항은 곧바로 전산화 처리했으며 신규 문항 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 개발 문항 심사 작업도 병행했다. 또 분산 시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향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처럼 1994년 의사국시원의 첫 시험 시행 후 제시된 방안과 과제들은 이후 시험 시행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초유의 최저 합격률과 연 2회 시험, 그 이면에 남은 성과.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국시원은 1994년 9월 27일 의사국가시험 과목을 기존 15개에서 다음과 같이 6개 핵심 과목, 보건의학 관계법규 등 7개 과목으로 축소했다.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정신과학, 예방의학 보건의학 관계법규. 아울러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제 문항 수도 440문항에서 340문항으로 축소했다. 1995년 제58회 의사국가시험은 1차 진료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자격시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의사국시원은 개원 당시부터 개발한 임상증 내 위주의 문제 해결형 문항과 진료 위주로 시험 내용을 전환하여 시행함으로써 민간기구로서의 차별화된 전문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1994년 9월 개정된 7개 과목으로 1995년 1월 10일 시행한 제58회 의사국가시험은 시험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2,971명 응시에 실제 1,909명이 합격하고 1,062명이 불합격되어 64.3%의 합격률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고 말았다. 이처럼 역대 의사국가시험 중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이기는 했지만 난이도가 62.7, 변별도가 0.195를 보임으로써 1994년 제57회 의사국가시험보다 문제 수준은 어려웠으나 소위 좋은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64.3%라는 현저히 낮은 합격률은 의료 인력의 수급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인턴 수급의 차질을 빚게 된 정부에서는 의사국가시험에서 무더기로 탈락한 응시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 시험을 시행하도록 했다. 제58회 시험 시행 후 6개월 뒤인 1995년 7월 24일
제59회 의사 국가시험이 서울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1048명의 응시자 중 898명이 합격하여 85.7%의 합격률을 보였다. 제58회 의사 국가시험 이후 이례적인 낮은 합격률에 대해 응시자들은 갑작스러운 출제 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의사국시원은 제58회 시험에 앞서 의대학장협의회, 의학교육학회 및 각종 세미나를 통해 문제 해결형 문항을 사용한다는 사전 계획을 이미 널리 홍보한 바 있었다. 또 의사국시원에서는 문제 해결형 문항 개발뿐 아니라 각 분과별로 문항 개발에 따른 문항 작성 워크숍을 2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새로운 시험 제도에 따라 의과대학 학습 목표 범위를 기준으로 포괄적 출제 기준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낮은 합격률과 연 2회 시험이라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제58회 시험은 의사 국가시험이 진료 중심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다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가장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 제58회 시험은 국가시험을 시행할 때 시험의 양호도뿐만 아니라 문제의 난이도 조정과 유지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의사국시원은 이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시험 문항 개발을 위해 전문적인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험의 질을 향상하고 의사라는 전문 의료인을 배출하는 전문적인 시험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2.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한 시험제도 개선, 전반적인 조직 개편과 효율적인 시험관리 토대 마련. 의사국시원은 1996년 1월 1일 기구조직을 기존 1국 1실에서 시험관리국, 문항개발국, 자료개발국, 인력관리국, 연구개발실, 간행홍보실에 4국 2실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시험관리 업무와 문항 출제 업무, 시험제도 조사, 연구, 그리고 시험 홍보 등의 업무를 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험관리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비상근 원장을 상근 원장과 부원장 체제로 변경하여 최삼섭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를 첫 부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이사와 3인 이하의 감사로 구성했으며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했다. 이사회에서는 의사국시원 목적사업 및 예산, 결산,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의 역할도 다음과 같이 재조정했다. 자문위원회, 의사국가시험 시행계획 및 의사국시원 운영 등에 관한 원장에 대한 자문, 의사국가시험 분과위원회, 시험 과목, 문제수, 배점, 문제 형식 및 출제 기준 등 시험 출제 관련 사항과 출제위원 및 심사위원, 시험의 합격 사정, 시험 응시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지역별 시험 실행위원회, 수험자의 편의를 위한 의사국가시험 지역 분산 시험의 효율적인 운영. 전체 임직원은 총 11명으로 개원 당시보다 5명 늘어났으며 이 조직 체계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확대 개편된 1998년 6월 27일까지 그대로 운영되었다. 의사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적극적인 시험제도 개선. 새로운 출제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문항 개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제60회 시험이 1996년 1월 8일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제60회 시험은 총 3,077명이 접수하여 이 중 3,054명이 응시했으며 그 결과 2,193명이 합격하여 71.8%의 합격률을 보였다. 제58회 시험 때보다는 높았으나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합격률이었다. 이에 시험에 불합격한 전국 29개 대학 680여 명의 의대생들이 서울고등법원의 집단으로 의사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불합격자들의 재시험 요구 역시 계속되었다. 그러나 의사국시원은 재시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재시험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대두되지 않았다. 의사국시원 주관으로 의사국가시험이 시작된 후 2년 동안 3차례의 시험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국시원에서는 의사국가시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험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340문항을 450문항으로 상향 조정하여 1997년 제61회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며 한 문제당 배당하는 시간을 늘려 전체 시험 시간을 조정했다. 의사국가시험, 안정권에 들어서다. 문항수 상향 조정에 따라 450문항으로 조정된 제61회부터는 시험 기간이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되었다. 또 7개 분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료제 시험과 문제 해결형 문항을 집중 개발했다. 한편 당시 외국 대학 출신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요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다. 이에 응시 자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최삼섭 부원장을 비롯한 의사국 시원 관계자 4명이 필리핀 현지 의과대학을 방문하여 교육제도와 면허제도 그리고 현지 의과대학 유학생의 실태를 조사했다. 이후 응시 자격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의 토대를 만들었다. 제61회 의사국가시험은 1997년 1월 9일부터 이틀간 서울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 분산 시행했다. 총 3,652명이 접수하여 이 중 3,622명이 응시하고 89.4%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후 합격률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으로써 의사국가시험이 안정권에 들어섰음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의사국시원은 1997년 5월 22일 손학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국 의과대학장 및 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병원 강당에서 개원 5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5년간의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문우 원장의 인사와 5년간의 경과보고에 이어 의사시험 결과 분석, 외국의 의사시험제도, 의사국가시험에 관련된 정책 방향, 제62회 의사국가시험 계획 등의 발표와 질의 및 답변이 있었다. 3. 한국 의사국가시험원 6년 우수보건의료인 배출의 관문이 되다. 선 의사국가시험 후 인턴시험제도 전환. 1994년 3월 25일 개최한 시험위원회에서 의사국시원은 의사국가시험 시행 시기에 앞서 인턴 선발 시험이 시행되는 모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인턴 선발 시험을 의사국가시험 시행 이후에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리고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협회를 거쳐 이런 시험위원회의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이 같은 의사국시원의 제안을 접수한 정부 행정쇄신위원회는 1995년 11월 말 의사국가시험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선 의사국가시험 후 인턴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의사국시원에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국시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신했다. 현황과 문제점. 의료관계법령에 의사국가시험 합격자가 인턴시험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병무행정의 편의 위주로 병무청이 2월 초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졸업 예정자들에 대한 군 입영 소집일에 맞추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관행적으로 12월 초순에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인턴시험을 먼저 치르게 하고 다음 해 1월에 의사국가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다. 상황 변화. 병역법 제34조에 의거하여 1997년부터 공중보건의사는 예비역 장교에서 보충역으로 역종을 전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1997년부터는 공중보건의사 후보는 입영 전에 대상이 분류되고 입영훈련 시설과 기간을 달리하는 훈련 교육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인력으로 배출될 것이다. 행정관리 개선. 1997년부터 의사국가시험 결과를 1월 중순에 발표한다. 1997년부터 인턴 선발 시험을 1월 중순에서 하순에 시행한다. 1997년부터 입영 전 병무 조치로서 공중보건의사 후보자를 의사국가시험 발표 후에 파악하고 2월에서 3월 중에 입영 조치한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1997년 선 인턴시험 후 의사국가시험 제도가 선 의사국가시험 후 인턴시험 제도로 전환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997년 8월 14일 국가시험 및 인턴 선발 시험 일정 개선을 위한 국가시험 제도 개선 방안 관련 기관 회의에서 제62회 의사국가시험을 12월 20에서 24일 중에 실시한 후 인턴 선발 시험을 1월 초순에 시행하는 개선안에 합의했다. 또 그 후속 조치로 인턴 선발 필기 시험을 의사국가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때 시행 시기가 다른 연도 및 횟수별 성적 환산 방식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어 1997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인턴 선발 시험 일정 개선을 위한 의사국가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하여 제62회 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시험 성적을 전환 성적으로 환산하여 인턴 선발 필기 시험을 대체하도록 하고 기존 인턴 선발 관련 면접은 그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997년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의사국시원 관계자들이 독일을 방문해 현지 의사국가시험 제도 및 의학교육 실태를 조사하는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적극 대비했다. 제62회 시험은 1997년 12월 23일부터 이틀간 시행했으며
같은 해 12월 29일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다. 전환 성적을 발행한 최초의 시험으로 총 3,216명이 접수하여 이 중 3,177명이 응시했으며 응시자 합격률은 89.5%로 전년 시험 합격률과 비교하여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사 국가시험 질적 향상과 제도 개선의 값진 성과. 제62회 의사 국가시험은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이라는 이름으로 주관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1992년 개원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의사국가시험 체제를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그 내용과 운영 방식을 내실화했기에 다가오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시대를 더욱 힘차게 맞을 수 있는 값진 마지막이자 시작이었다. 의사국시원은 1992년 개원 후 처음 시행한 제57회 의사국가시험부터 1997년까지 5년 동안 총 7회의 의사국가시험 시행을 주관하면서 의사국가시험의 질적 향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출제 방향이 진료 위주의 임상직내 중심의 문제 해결형으로 바뀜에 따라 의사국시원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8,483개의 시험 문항을 신규 개발하여 1997년 말 총 7,124문항을 보유하게 되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 1992년도 시행한 의사국가시험 문항관리 방안 등 7개 연구과제를 비롯해 1997년도까지 총 23개 연구과제를 완료했다. 인력개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1992년 12월 10일부터 양일간 인천직할시 연수구 가천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제1회 의사국가시험 문항 작성 워크숍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전국 469명을 대상으로 총 14회에 걸쳐 문항개발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 의사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알리는 세미나도 7회에 걸쳐 지원했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1995년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가 간행한 의과대학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30개 대학목별 의사국가시험 출제 기준을 제정하고 1997년 의사국가시험 문항개발 기준으로 개칭해 새로 제정하여 시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항 출제를 위해 3에서 4배수로 개발한 문항을 추출하여 과목별, 영역별, 분야별 출제위원을 선정하고 보완을 위해 폐쇄된 출제장에서 문제 선정 과정을 거쳐 출제, 인쇄하여 시험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의사국시원은 시험 과목수, 출제 문제수, 문제당 시험시간 등 시험 관리의 형식과 내용의 질적 변화에 노력하는 등 더욱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데 주력하며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미래를 앞당겼다.